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 김영 편입의 살아있는 산 증인이시잖아요. 제가요? 그 원장님이. 네. 그런데 이제 또 저희 보시면은 그 서성한을 네.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서성한 가고 싶어서. 네, 다죠. 네. 사실 그 친구들은 모두 서성한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학원 친구들도 원장님이 봤을 때 이제 매년 지원을 하는 친구들을 보았을 때 서성한 딱 3개 학과 자연계, 인문계 어떤 학과를 제일 지원을 했을 때 그나마 합격률이 높았다 이런 거 조금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면 서성한 같은 경우 높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쵸. 높은 학교인데, 그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모든 학과가 다 높지 않아요. 네.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이런 학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공통적으로 말하면 국문사학 철학과겠죠. 국문사학, 네. 철학. 그 3개 학과가 공통적으로 낮은 건 맞아요. 점수대가.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데가, 이제 서강대는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죄송하지만 이제 종교학과. 이거를 뭐 종교학과 학생들이 들으면 잠시 종교적 네. 발언 아닙니다. 네, 종교학과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뭐 입시하고 보니까 현실적인 거잖아요. 입시적인 네. 그 시각으로 근데 바라보신. 그걸로만 바라봤을 때 종교학과가 낮은 거 눈에 띄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제가 말한 국문사학 철학과보다 더 낮죠.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한문교육, 동양교육 이게 제가 말한 국문사학 철학보다 더 낮죠. 뭐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그쪽은 동국대 북한학과, 불교학과 또 낮죠. 낮은 네. 학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활용해 보면 되고, 자연계는 좀 더 쉬운 게 인기는 그 높은 학과랑 낮은 학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낮은 학과 쓰면 얘가 붙었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자연계는 배치 상담하기 좀 더 쉽죠, 문과보다.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네. 왜냐하면 비인기학과가 인기학과보다 더 세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럼 뭐 보면 자연계에서 인기 없는 학과는 좀 낮은 학과는 단연 자연과학대죠. 자연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런 데가 낮죠. 그다음 건축, 토목도 낮고 환경공학과 낮죠. 이런 데 쓰면 많이 괜찮고 건국대는 상호생명과학대학이 전체가 과가 많아요 거기. 그래서 건국대는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한 비인기학과 좀 점수 낮은 학과가 자연계는 13개 학과 이 정도로 있다. 네. 그렇구나. 건국대만 제가 좀 얘기해보면 우리 반 여학생이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모의고사가 다 30점 초반이에요. 영수다. 200점 만점에 67인가 그랬어요. 총점이. 반타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100점이 반타작인데 훨씬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건국대를 합격했다. 건국대, 이화여대. 학과가 숭실대. 어디에 합격을 하는 건가요? 이화여대는 물리교육 붙었고 그 다음에 건국대는 환경보건, 그 다음 숭실대 물리, 인하대는 그 학생이 딱 인하대 하나만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쓴다고 했거든요. 거긴 식품영양. 근데 붙었나요? 네, 4군데 다 붙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썼는데 그 4군데 붙었고 최종적으로 간 데는 인하대. 최종적으로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물리는 못하겠다. 모른다. 네. 원래 했던 학과가 식품영양이라서 전문대에서 그래서 식품영양으로 간 거예요. 지금 학과를 얘기를 해주셔서 또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챗 GPT다, AI다 해서 사실 이제 첨단 산업 이런 첨단 관련된 학과들이 조금씩 뜨고 있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편입에서 이제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전자, 기계 이쪽은 철옹성과 같이 항상 학생들의 지원 수도 높고 인기가 높은 학과였잖아요. 네. 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제는 AI나 첨단 산업 쪽이 뒤집힐 거다. 아니면은 그래도 그 말했던 4가지 학과,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전자, 전기 이쪽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전망 같은 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 첨단 학과가 이미 뒤집었어요. 이미 뒤집혀 있나요? 그래서 첨단 학과는 일단은 뭐냐면 AI 학과고 인공지능 학과. 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학과. 이런 데가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진 학과죠. 그래서 좀 국가에서도 보면 공대 인원을 이쪽으로 많이 옮기려고 그래요. 증원을 많이 시키죠. 첨단 공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쪽이 센 거고 첨단 공대의 가장 핵심은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가 많이 세지고 있죠. 컴퓨터공학. 네. 저는 이제 2002년, 3년, 4년 이렇게 배치 상담할 때 보면 네. 컴퓨터공학과 많이 쓰게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비인기 학과였어요. 안 믿겨지겠지만 컴퓨터공학과가 비인기 학과였어요. 네. 점수가 낮았거든요. 진짜.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봤을 때 2002년, 3년, 4년에 제일 인기 많았던, 제일 점수가 셌던 학과가 건축공학이었어요. 그래서 저 보면 학원에서 문의 전화도 이과는 건축공학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2002년, 3년, 4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건설 경기 붐이었어요. 막 뉴타운 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건축공학과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이과에서. 네, 근데 지금은 건축공학과가 그쵸. 네, 거의 꼴등이죠. 네. 네, 점수상으로 네. 보면 거의 하위권에, 공대에서 완전 하위권에 가깝죠. 네, 그것처럼 이과는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게 많아요. 문과는 변함없다. 네, 여전히 법대 상대가 인기가 많다. 네, 해방 전후도 법대 상대, 지금 또 법대 상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최종 목표는 로스쿨이잖아요. 거기가 뭐 법을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학과가 인기가 많고 경영경제, 무역 이런 상경계열이 인기 많은 거고, 그거는 1950년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과는 계속 많이 바뀌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1960년 초반에서 태어난 사람이 대학 갈 때 서울대에서 이과에서 제일 인기 많았고 제일 점수 높았던 학과가 물리학과였대요.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과는 계속 변한다. 변한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과가 좀 더 예민하게 보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보는 거고, 저는 그냥 진짜 주제 넘게 좀 이렇게 보면, 저는 앞으로는 그런 첨단 공대 이런 뭐 전자 전기 세죠. 그거는 향후에 그렇죠. 또 보면 계속 셀 건데, 전혀 낮은 학과인데 좀 올라가는 학과는 저는 농업에 관련된 학과가 뜰 것 같아요. 농업 관련. 네. 이거는 이제 원장님의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 의견인데, 전 농업에 관련된 학과가 세질 것 같은 게, 지금 뭐 보면 기후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보면 올 때도 봤지만 벌레들 많잖아요. 그 러브 버그가 네.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벌레들이 나타나잖아요. 습격을 네.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제 벼농사나 다른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야, 보지도 못한 해충이 생기네?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럼 네. 그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농대가 그리고 별로 없어요. 네, 지금 건국대도 농대랑 안 그러잖아요. 축산, 식품, 생명, 공학과. 네, 원래는 축산대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축산대였어요. 축산학과, 낙농학과 이랬는데 아,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농대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업 쪽으로 가는 것도 향후에는 괜찮으실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아하.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 네, 또 배경 바꿔서. 네. 또 바꿔서 네. 지금 뒤에 소품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장소는 같은 곳인데, 저희가 네. 이제 계속 이제 학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학과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다 보니 궁금한 게, 이 학과에 맞춰서 그러면 저희가 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나중에 11월이 되면 최종 배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점수가 높지 않은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가요? 이걸로 학교 가는 게 갈리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이 친구들한테 혹시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네. 일단 70을 내가 밟아야죠. 70을 밟아야 된다. 70점대까지 내가 올려놔야 돼요. 영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영어 점수 김영편이 모의고사에서 보면 70점대, 80점대, 90점대, 요 70점 이상 학생들은 솔직히 실력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면 알겠지만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거든요. 모의고사 볼 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50점 미치다, 뭐 3, 40점대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고요하죠. 이게 엎치락 뒤치락이 별로 없어요. 근데 70점, 80점, 90점 대는 엎치락 뒤치락이 많이 되죠. 그러면 70에서 80은 10점 차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뒤집어져요. 근데 60하고 70은 똑같이 10점 차이 나잖아요. 네. 여기는 잘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지 네, 않는다. 네. 내가 남을 앞지르려 그러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70점대라고 봐요. 70 초반을 내가 점령했다 그러면 상징성이 큰 거죠. 나도 서성한 바라볼 수 있다. 서성한 하려고 그러면 80점 넘어야 돼요 라고 하지만 내가 걔네들 내가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빠른 시일 내에 70점까지 올리는 거 네, 그것도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보면 내가 모의고사가 예를 들면 20 몇 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건대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운이 좋아도 힘들죠.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게 저는 최소 60점대죠. 아무리 안 나와도 60점대 초반은 나와줘야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면 70점대면 네. 상당한 상위권도 내가 역전을 바라볼 수 있다. 역전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친구들이 궁금한 게 원점수랑 100분위 이렇게 다르게 나와져 있잖아요. 네. 또 100분위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되는지. 100분위가 그냥 보면 인문계 기준으로 일반 편입 기준으로 말하면 서성하는 5%, 중경희 씨는 이화여대 뭐 이렇게 15에서 18%, 건동호 22, 그다음에 국숭세단 뭐 이쪽이 뭐 30%, 32%, 네,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저는 뭐 한 번밖에 60점이 안 되고 다 미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붙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모든 대학이 서울연고대 서성한이 아니거든요. 그럼 밑에 또 계속 학교가 많잖아요. 네. 그럼 밑에 있는 학교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숭실대를 쓴다. 단국대를 쓴다. 그러면 또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국민대를 쓴다 그러면 국민대가 처음에 첫날에 보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럼 상중하가 다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상위권 학생들이 국민대에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남아있는 학생은 중위권이죠. 중위권만 남아있는데 저는 점수가 더 높았는데 떨어졌는데 요거는 얼마나 인기 있는 학과를 썼냐, 인기 없는 학과를 썼냐, 요거에 따라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썼어요. 거기 많이 세죠. 거기는 국민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상회하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KMS 학과 썼다. 문과에. 거기 많이 세죠. 근데 저 국민대 그냥 러시아 유라시아 학과 써요. 뭐 이러면 또 왜 틀리냐면 추가 합격이 좀 생긴다는 거죠. 추가 합격.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내가 60이 안 되더라도 붙는 사례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제가 국민대학교를 만약에 붙었는데 국민대 기출문제를 내가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국민대 기출 점수가 그나마 좀 잘 나왔다. 그러면 또 가능성이 있죠. 학원 모의고사 낮게 나와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화여대는 네. 논리가 어려워서 논리가 10문제 나오는데 평균 처음에 시험 보면 득점력이 1개 내지 2개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 연습해보면 6, 7, 7, 8개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하반기 때는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